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0% 상승,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다우가 2%, 나스닥이 4% 가까이 그동안 좀 이제 요 구간에서 많이 눌려 있었다가 어제 파월 의장 연설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12월 물가지수 발표랑 FMC 회의 뭐 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시장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코스피는 추세 상단선 돌파 안착 다시 재상승의 정석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원하게 뚫어주기보다는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힘들게 하면서 뚫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 방송을 보고 비웃기라도 하듯 시원한 돌파가 일단 갭으로 뚫어주면서 나왔고요. 미장이 뭐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증시가 이미 조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증시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만족스러울 만한 상승폭은 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또 미증시 하락,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항상 보면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는 다음날 그 기대만큼은 못 오르고, 미국 증시가 좀 내리면 오히려 뭐 개파락했다가 채워준다든지 살짝 이제, 그러니까 그 큰 방향성은 좀 같이 가고 있으나 그 하루하루의 캔들의 모양새만 보면은 미증시가 조금 하락했을 때 오히려 먹을 구간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기대했지만 결국은 갭 띄우고 도지 형태로 끝이 났고, 뭐 며칠 상승 흐름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맞고 이렇게 갭 한번 또 채우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런 흐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축제 뭐 분위기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수가 뚫어줄 때는 지수와 종목들이 굉장히 폭발력 있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 바닥권을 뚫어내고 나서부터는 지수가 뭐 2, 3% 오른다고 해도 종목들이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도 좀 많고요. 지수랑 같이 폭발적으로 반등을 해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지수가 반등을 해줄 때 뭐 5%, 10%씩 금방금방 가볍게 띄워주는데, 지금 뭐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서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또 나온 상황이기도 해서, 오늘 이제 뭐 이때랑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때처럼 종목이 움직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지수는 뭐 FMC 회의 전까지, 그 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갈 거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테마가, 장은 뭐 분위기는 좋은데 요즘 같은 장은 약간 뭐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사실 그냥 사놓고 좀 놔두면은 언젠간 올라있는 약간 뭐 단기 스윙이나 스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합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이제 10월, 11월 요때 이제 네옴시티 2차 전지 요런 애들이 있을 때는 뭐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도 원체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장은 괜찮지만 테마 장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화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옴시티 활발했을 때에 비하면 그다지 종목적으로 뭐 S급, A급 테마들은 좀 별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사실은 가장 조금 쉬운 게 재료나 일정일 앞두고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에서 매매하기가 뭐 그나마 좀 수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켓 트레이딩, 어떤 차트적인 관점이나 어떤 선에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 매매라고 흔히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재료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금 쉽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 매매도 디데이를 놓고 뭐 전날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한 3일 전에 슈팅 나오고 그냥 미리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존재하지만 어찌됐건 좀 초보분들이 경험하고 수익을 내시기에 재료 매매만큼 또 좀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얼마나 이제 부지런하냐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뉴스나 뭐 재료 일정 같은 것들 잘 체크해 놓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좀 모아가다가 반등 나오면 뭐 정리하고. 근데 또 재료 매매할 때도 너무 욕심 부리시면 또 안 됩니다.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하다가, 뭐 최근에 네옴시티도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이었는데
얘네들이 고점을 찍은 게 아마 16, 14, 15 아마 이때가 제가 알기로 목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주 금요일 날 고점을 찍고 14, 15, 16일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재료 매매를 하되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폭만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먹을 만큼 먹고 나와주는 그런 매매가 좀 재료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매매 중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 테마주였고요. 이제 주말에 방송이 되니까 보통 저번 주도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그럼 얘네들도 눌림 구간에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날 방송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랬는데 레몽레인이 이제 이날 경고 딱지를 달았고 그렇게 되면은 2등주인 코퍼스 코리아가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저도 항상 매매를 하면서 항상 재료가 종목을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이제 과거의 어떤 이런 패턴들에 매몰되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시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의 과거의 끼나 특성 같은 것들을. 근데 얘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종목은 일단은 조금 아니고 뽑고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죽이는 뭐 전적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순환매가 한번 돌 거는 같지만 비중을 막 이렇게 태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파동으로 이렇게 가줄 수도 있겠지만 뭐 약반등 뭐 레몽렌이랑 같이 약반등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한 파동 나오고 또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비중을 많이 태우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야 슈팅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장이 뭐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한 22%대 슈팅이 나왔어요. 아무튼 레몽레인이 경고 딱지 달고 얘가 죽으면서 코퍼스 코리아가 순환매 돌면서 대장으로 한번 칠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월요일인가 아무튼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말씀을 드렸고 며칠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결국은 목요일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뭐 종목 자체를 그렇게 제가 좋게 보지 않았던 거는 또 사실이긴 해요. 저도 뭐 하긴 했는데 그렇게 비중을 많이는 또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3일차 오전, 그러니까 5일선 깨기 전까지는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얘가 어제 여기서 이제 못 가더라고요. 여기서 좀 가주길 바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종가를 들어 올려주면서 5일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러길 바랬는데 못 가가지고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모아오다가 조금 이제 약수익 내고 일단 절반 정도 줄이고 오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뭐 다는 못 먹었어요. 생각보다 슈팅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코퍼스 코리아가 급등을 하기 전에 MBT가 갑자기 재벌집 막내 아들로 새롭게 좀 편입을 시키면서 얘가 원래는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뭐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진출 관련해 가지고 뭐 재료를 좀 가지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뽑고 죽이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파동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MBT를 제가 계속 보면서 이 코퍼스랑 레몽레인이 반등이 같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고 있으면서 인내심이 좀 바닥이 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 이제 전고점 있죠? 여기서 좀 털렸던 것 같은데 야 멋있었습니다. 거의 다이렉트로 한 20%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코퍼스랑 MBT는 그래도 일단 오늘 이 파동으로 좀 넘어간 자리니까 여기서 뭐 또 눌렀다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퍼스도 뽑고 죽이고 여기서 또 조금 며칠 눌렀다가 뭐 다음 주까지 조금 눌렀다가 또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 테마를 보실 것 같은데 이제 2번 연속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또 그렇게 시세를 낼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문은 사실은 들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진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코퍼스랑 MBT가 치는 동안 레몽레인이 물론 이제 경고 딱지기도 하고 이날 뭐 대주주 매도 대주주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명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악재 해소하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얘도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 드렸잖아요. 근데 아무튼 한 35,000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일단은 좀 약했습니다. 내일 코포스랑 MBT가 쉴 때 얘가 반등이 조금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혹시라도 월요일까지 반등이 안 나오면 얘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제 코퍼스랑 MBT가 기대감을 일단 반등 나왔고 레몽레이는 뭐 좀 약간 개인들만 오늘 매매를 한 느낌이고요. 세력이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혹시 얘가 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뭐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방영이 되고 나서 만약에 시청률이 저번 주보다 또 더 올라가고 화제성이 조금 더 생긴다 그러면은 또 이용해가지고 또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이럴 때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반응이 없으면 얘는 자르고 일단은 다시 보던지 아니면 코퍼스나 MBT로 뭐 계속 매매를 하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재벌집 막내 아들 테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콘텐츠 애들이 여기서 이제 1파 나왔고 2파로 조금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좋고 뭐 한알령 해제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물론 이제 장이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을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얘네들도 뭐 한 2파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항상 뭐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이놈의 단기화율은 진짜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도대체 왜 상승을 막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뽑고 박스권 그 다음에 2파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DNC 미디어도 여기서 1파 뽑고 조정 후에 2파로 좀 넘어가는 듯한 121선 돌파하고 뭐 안착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키스트도 뭐 잘 가고 있고 위즈윅 뭐 덱스터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비슷한 자리들입니다. 이 121선 돌파 안착하고 2차적으로 이제 파동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바닥에서 기는 애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바닥에 있던 뭐 섹터든지 종목이든지 간에 121선 근처까지는 대부분이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주말 동안에 조금 더 찾아볼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닥이 이 추세 상단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지금 뭐 이제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들이 바닥 따지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처럼 지금 분명히 또 찾아보면 121선 아래에서 바닥 기고 있는 섹터나 테마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 이렇게 스윙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얘가 일단은 뭐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지 명확하게 뭐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엔터 뭐 이제 투자 재료 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네옴시티나 뭐 빈살만 요쪽에 대한 시장 심리가 조금 이제 죽은 상태니까 이거 갖고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지금 아바타 2 개봉이 12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12월 9일 날
감독이랑 배우들이 내한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치고 아바타 2 관련주가 SM 라이프 디자인, IHQ, LG 헬로비전, 그다음에 알로이스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얘네들이 지금 고개를 슬슬 들고 있는 건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양봉을 뽑은 건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며칠도 흐름을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물론 이제 관련주가 얘네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갑자기 다른 종목이 튀어나오면서 아바타 2 테마로 이제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만약에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죽어가지고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볼 만한 종목도 소테마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처리 관련 웰크론 한택도 일단은 여기서 더 한 번 정도는 오버슈팅이 오늘 저는 사실 시장도 좋고 했기 때문에 갭 띄우고 오버슈팅이 한 번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살짝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여기서 깨고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지켜내다가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당장 볼만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코론 글로벌도 오늘 경고를 달았죠. 보통 이제 경고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뭐 이렇게 더 올라주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최근에 거의 대부분이 경고 딱지 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조금 약세를 보였거든요. 뭐 이제 인디에프가 이날 경고 딱지 달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올랐던 경우는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오를 때 거래 대금이 없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경고도 무시하고 뭐 위험자까지 달고 그랬던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면 코론 글로벌은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는 종목이고 그래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경고 딱지 달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또 갖는 흐름으로 갈까? 아무튼 여기 이제 갭 띄웠던 자리 있죠? 갭 띄우면서 여기 전고 좀 넘고 양봉을 만들었던 이런 가격대를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차트는 이런 애들이 좀 나쁘지 않은 애들이 몇몇 있기는 하거든요. 사우디 공항 관련 새롭게 이슈로 만들어내면서 올랐던 뭐 히림도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뽑아주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 더 들어올려줄 수가 있어서 히림, 국영 GNM도 뭐 일단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가는 구간에 있고 유니트론텍도 21선 눌림목에서 깨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밀어 올리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뽑아줄 수도 있어서 차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뭐 요 정도 히림, 국영 GNM, 유니트론텍, 유신 뭐 요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 얘네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세아베스틸도 좋기는 한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으로 가는 종목이라서 조금 뭐 단기 관점보다는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롱텀하게 접근 전략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음봉 나왔다가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뭐 돌려 세우면 이런 구간에서 접근해 가지고요. 뭐 최소한 여기 이제 전고점 정도까지 지금 이평선을 좀 이렇게 정배열로 모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어서 차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다. 단 조금 이제 롱텀하게 봐야 될 주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푸틴 건강 이상설 때문에 뭐 평화협정 이야기가 조금 어젠가 뉴스 조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에 대한 찬성 비율이 57%였는데 지금 25%. 급감을 했고 평화협상을 55%가 뭐 찬성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조정을 재건주들도 조정을 좀 받기는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히 뺐죠. 뽑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뺐다가 요렇게 혹시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건주들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재료가 12월 13일 날 프랑스 우크라이나 양자 재건 국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지만은 일단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면 뭐 저런 거 다시 한번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KH건설은 오늘 보니까는 건설주로 갈아탔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잠깐 빼야 될 것 같고, 데모 아무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잘 가죠. 잘 갑니다. 제가 맨 처음 한동훈 관련주가 양봉을 뽑았던 이날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됐는데 한동훈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이거 꽤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이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막 상한가를 뽑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야,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세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요때까지는 매매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이후로는 조금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일단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김동현 관련주인 피행푼연도 여기서 야 뭐 이렇게 차트를 지저분하게 만들더니 결국은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뽑고 박스권 다시 2파로 넘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낙연 관련주들은 초반에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이낙연 조기 복귀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마 이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가 기억이 제가 잘은 안 나는데 아무튼 멘트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가 이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낙연 이제 조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 원래 계획대로 내년 6월에서 뭐 7월에 복귀할 거다라고 조기 복귀설을 이제 부인하면서 요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뉴스가 조금 뭐 안 좋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후로 제가 보질 않았고 방송에서도 안 다뤄드렸었는데 일단 조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눌림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남선 알루미늄은 잘 버티고 있고 뭐 어쨌든 뭐 조기 복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수사 진행 상황에서 더 뭐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또 튀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김동연, 뭐 이낙연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 악재 나와가지고 하한가 들어갔었던 미래나노텍이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장이 좀 살렸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습니다. 슈팅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3% 양전까지 했었으니까 뭐 빠져나오실 분들은 다 빠져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한 시가 뭐 한 10% 시작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2, 3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장이 워낙 좋았고 했기 때문에 어제 악재 있었던 미래나노텍이랑 현대로템 다 양봉 꽉 채워가지고 마감을 했잖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공략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음봉 나오면서 이제 졸졸이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다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 오늘 뭐 탈출했다가 며칠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판단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노이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어떤 종목에 한번 노이즈가 발생되면 최대한 지켜보고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어제 이제 현대로템도 6개월 동안 영업 금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걱정을 좀 고점이기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또 양봉을 채워줬고요.
얘 보면은 수급이,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기관 외인 뭐 지금 계속 그냥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야, 이거 진짜 전고점이 여기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를 한번 넘겨줄 건지 아니면 한번 이런 식으로 넘겨놓고 여기서 물량을 다 넘겨버리고 죽을런지. 요 종목도 일단은 노이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